오늘은 뭐 7슬라이드밖에 안 됩니다. 표지 빼면은.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아까 말씀 컴퓨터의 발전하고 저하고 비슷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경험으로 오늘의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캐리어를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12년짜리 프로젝트 아마 제 죽을 때도 안 끝날 것 같은데 왜 무슨 계기로 시작했는지, 그리고 12년 지난 다음에 결과치가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든 저든 간에 우리들 세대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리고 그러니까 소화 결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고민해 봅시다라는 걸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김충현 원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컴퓨터장이에요. 그러니까 다 공대생인 줄 알아요. 근데 죄송한데 전 경제학과 학부는 경제학과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저희 아버님이 교육고문이셨는데 술 잡수고 오시더니 워낙 너는 법대나 상대 가는 게 좋겠다 하려고, 전 효자였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해서 뭔지도 모르고 문과 갔고, 문과 가서 동계 지나가다 보니까 경희대 갔고, 의대는 제가 주사에 대한 알러지가 있어요. 의대 빼고 한의대 빼고 뭐 이거 빼고 저거 빼보니까 상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경상계열이었는데, 그래서 경제과를 갔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 적성 검사를 하다 8대2가 이과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고민하는 중에 제가 이제 군대 빨리 갔다 오고 난 다음에 81년 차에 그 광주 사태 끝나고 난 다음에 거의 모든 대학생들이 다 놀 때잖아요. 그때 애플2를 처음 만났어요. 그러니까 불법 복사한 청계천표 애플2였죠. 그때 한 27만 원 주고 샀으니까 그게 거금이었죠. 아버지한테 떼를 써고 그래갖고 애플2를 보니까 이게 제가 갈 길이라는 걸 느꼈죠. 근데 좋아서 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는 보면 이게 취직하고 직업하고 연결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는 차에서, 그래서 대학원을 뭐 컴퓨터 쪽으로 갈 거냐 뭐 고민을 하는 차에 바로 옆에 이쪽 옆에 보면 방송통시대 건물이 본관이 있어요. 여기 보면요. 저희 아버지가 교육공무원이셨는데 옛날에 사범학교니까 고등학교 레벨이에요, 그게. 근데 지금은 교대가 4년제가 됐지만 과거에는 축급대학이라고 2년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방통대가 원래 많은 전국에 있는 교육공무원들을 2년을 보충하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처음에 역할이에요. 저기 아버지 대신에 영어라든지 이런 거 어려운 거 하시면 꼭 저를 대리 출석을 시키셨어요. 저 효자하기 때문에 왔더니 여기 가니까 쭉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투어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산실을 투어를 시키더라고요. 지금 제가 하니까 후지치라는 그 일본의 컴퓨터 쓰는 메인프레임을 쓰는 굉장히 큰 컴퓨터고 막 화면에 노란색, 빨간색이 나오고 삑삑 소리가 나고 이런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취미가 아니고 일로 해도 되겠구나 싶어갖고 그때부터는 무조건 전공 필수만 듣고 그냥 컴퓨터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식도 좀 상대였으니까 뭐 여러 군데 갈 수가 있었는데 마지막 날 보면 대기업들이 같은 날 면접을 보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버스를 탈 거냐 고민하다가 결국은 국지상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알고 한 게 아니고 IBM 코리아가 교보 빌딩 16층에 있었는데 거기 원서 내고 내려가는 김에 보니까 국제상사 전산실 모집돼 있길래 다방에 가서 자기소개서 쓰고 갔는데 IBM은 떨어지고 들어간 데가 국제상사였어요. 그래서 딴 데는 삼성 같은 경우는 6개월 후에 적성검사를 통해서 전산직 발령이 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걸 선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1년 만에 그룹이 공중분해가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전두환 때문에. 그러면서 어디는 한일합성 넘어가고 어디는 뭐로 넘어가고 LG로 넘어가고 막 요동을 쳤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 뭐냐면 IBM 메인프레임 SP 시스템 프로그래머라고 해서 굉장히 운 좋은 역할을 받았는데 이게 기종 변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0% 제1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바꾸는 게 아니고 같이
1년, 2년간은 동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서 동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입사원 들어가서 SP를 하면서도 굉장히 참 힘들었지만 좋은 기회였는데 두 기종을 같이 하고 통신을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것도 전 세계에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캐리어에서 세계 최초, 국내 최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메인프레임 SP도 신입사원이 한 것도 최초고 후지츠와 IBM 메인프레임을 실시간 연결한 것도 처음이고 IBM 메인프레임을 쓰다가 IBM이 아닌 걸로 넘어간 것도 세계에 사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철군 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뭐 이상한 동네 가갖고 저기 간 계기도 전산 담당 이모께서 지하철 타고 가다 보니까 텔레비전에 뉴스가 나오는데 내 책상 위에 있는 뉴스 데몬스트레이션용으로 PC를 하나 깔아드렸거든요. 저기에 뉴스가 나오게 해달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보면 이제 데이컴 천리안하고 한국경제신문에서 그런 기업 서비스를 해서 증권회사를 상대로. 근데 아시는 분은 좀 엔지니어 쪽은 아시겠지만 이건 어싱크란 시스템이고 싱크란 시스템이 하늘과 땅이에요. 같이 놀 수가 없는 거고. 근데 그런 연결도 하다가 캐텔이라는 데서 왜 이렇게 장애가 많냐고 막 욕을 해야 되니까 네가 와서 해봐라. 그래서 예 가겠습니다 해갖고 캐텔 들어가는데 그때 김철경 원장이랑 같이 동기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텔로 갔다가 나우누리 갔다가 거기도 주인이 바뀌면서 또 골치 앞으로 가고 미국에 1년 도망갔다가 와서 보니까 아니갖고 에이 도망가자 해서 도망간 데가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였습니다. 근데 원래가 연구소장 티오를 갖고 갔었는데 그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연구소 티오가 없어버렸어요. 사표는 이미 냈는데 골치 아픈 데 보니까 컨설팅 사업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저 때가 98년 요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Y2K는 가시죠. 막 2000년 되면 뭐 지구가 핵전쟁이 나는 동 이상한 거짓말들 해서 그때.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개인 PC였다가 기업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컨설턴트들 어떤 사람들을 메인프레임 경험이 있고 기존 경력 많은 사람을 들여다가 NT를 기업에 퍼뜨리는 굉장히 진짜 재미나게 싸우는 전쟁터였어요. 역시 굉장히 하여튼 전 일복은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근데 또 버블 시대 2000년대가 오니까 김철구 원장이 또 꼬셔갖고 또 드림라인 넘어가서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인이 또 바뀌더라고요. 이제 CJ가 포기하니까 그만두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마지막은 보시다시피 첫 번째는 엔지니어로서 그 탁한 계였고 두 번째는 PC통신, 두 번째는 GUI, 인터넷, 그 다음에는 초고속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전 세계 통신의 발전 속도예요. 마지막이 뭐였냐면 방송이에요, 방송. 그것도 이제 과거에는 아날로그 방송이었지만 디지털 방송이 이미 예산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방송사들이 정부 예산을 끌어다가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컴퓨터로 다 하죠. 그때는 다 릴 테이프로 보관할 때였기 때문에 그거 갖다가 해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나왔는데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더라고요. 받았는 데가 없어갖고.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보시면 느끼지만 통신이에요, 통신. 마이크로소프트 빼고는. 어디에 있는 데이터를 누구한테 실어다 주는 걸 어떻게 하면 에러가 안 나고 정확하게, 이쁘게 핸드폰일 수도 있고 PC일 수도 있고 이렇게 전달하는 통신이 목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만두고 난 다음에 이제 회사를 차렸을 때는 제일 처음에 한 거는 인터넷 방송, 지금은 뭐 아주 흔한 단어가 됐지만 인터넷 방송을 하고 싶어도 기술이나 돈이 없어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그걸 만들어서 일본에 몇 군데 팔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출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는 컨텐츠를 난 모르고 그냥 실어 담아준 버스였는데 컨텐츠를 잘 만들어야
그게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컨텐츠를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게 KDN 팀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지만 1번하고 4번은 통신이었고, 이거는 거기 통신에 수레에 올라가는 화물이죠, 화물. 화물을 어떻게 만들면 고객이 잘 구매를 할까 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보니까 쭉 보면서 발전하면서 제 사고방식도 많이 바뀌었죠. 최종 단계는 고객한테 가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형식으로 가야 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쭉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UI, UX 이런까지는 허용하고 하는데 빅데이터, AI 하는 사람들은 전 무조건 사기꾼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때 제가 그때도 많이 써먹던 얘기예요. 나중에 시간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 3월별로 공식적으로는 다 끝났어요. 회사도 이제 폐업을 하려고 하니까 시세는 없는데 이익이 많다고 구치청에 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세금을. 그래서 그 때문에 돈 낼 돈이 없어갖고 폐업도 못하고 지금은 페이퍼 컴퍼니 놔두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을 위해서. 그래서 올 3월부터는 은퇴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 소프트웨어 하면서 유일하게 컨텐츠 오소정만 하다가 한 7년 전쯤에 족보 회사의 족보를 보여주는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어요. 족보를 입력하고. 제가 원래 개인적으로 족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마지막 꿈이 족보 프로그램 만들겠다는 게 제가 처음 어릴 때부터의 꿈이었거든요. 근데 족보 회사한테 돈이 없어갖고 좋은 소프트웨어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줬는데 이거 접어버리면 서버 없애버리면 그 회사가 망하게 돼갖고 지금 할 수 없이 볼모로 끌려가갖고 기술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력도 돼 있고 비오도 있는데 그 각 개인이 신청하는 걸 수단이라고 해요. 수단. 족보 등재 요청. 이걸 핸드폰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만 찍어서 올리면 자동으로 되게 그런 걸 하나 이제 막 끝나갖고 지금 하고 저희 집안에서 먼저 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탐방 안 하고 다니는 중에서 보면 뭐 군경 외에 민간인 학살자가 6.25 전후로 해서 15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4.3, 여순, 거창 사건 이렇게 지역별로 특별법이 만들어진 거 말고 전반적으로 또 거기는 보면 150만 다 합해서는데 그분들 비석이나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비석 위치 자꾸 묻다가 또 인연이 돼갖고 지금 도와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시는 거지. 내가 채우고 난 다음에 가는 것보다는 세울 때부터 따라가서 찍고 그 사연을 같이 전달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유족회 자문위원을 지금 해서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근현대사. 이것도 저한테는 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일 큰 시간을 버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하게 된 계기가 뭐냐고 항상 물으시는데 계기 전에 저한테는 그 신의 계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누구보다 빨리 먼저 썼었고 두 번째는 카메라하고 인연도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들어가서 85년도에 니콘 그 카메라가 아남하고 제휴를 해서 니콘 아남이 처음으로 발매를 시작한 게 95년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 좋은데 그때 3년 할부로 샀어요. 한 2달치 이상으로 월급 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샀고 제가 미국 1년 가 있으면서 95년도에 코닥에서 처음 나온 디지털 카메라 한 500불 주고 샀는데 8방밖에 못 찍어요. 네, 그 사람도 작은 거죠. 그걸 500불 주고 샀었어요. 그런 인연이 많고 제가 또 2004년부터 9년까지 주로 일본에 가 있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일본의 그 다큐멘트 문화도 굉장히 참 철저히 다큐멘트 잘해요. 그리고 사진도 어쨌든 참 잘 제대로 해요. 근데 크리에이티브가 없는 게 다 흠이죠.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우리 거 일본에 소개하고 일본 거를 우리한테 소개하고 좋은 것들을 그거 하다 보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해서 일본에서는 한류 같은 걸 찍고 또 뭐냐면 제가 인데가 도쿄에 있으니까 요코스카 조금만 가면 1시간만 가면은
미치란데 기지가 있고, 일본 해군 자위대 기지가 있어갖고, 거기서 무슨 이벤트 하게 되면은 그 고화질 카메라 찍어서 조선일보에 비밀이라는 데 올려주니까 이 사람들이 막 환장을 하면서 좋아하더라고. 아, 좋아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됐고,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을 소개시키려고 왕릉, 우리 왕궁 다 찍고, 조선왕릉 다 찍고, 신라왕릉 다 찍었어요. 그 전에. 그러다가 이제, 그리고 일본에서 오니까 한국을, 그렇다면 사찰이 우리나라가 원조니까, 이제 유명한 사찰을 찍어서 달라고 해가 촬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 제 아들만 둘이 있는데, 둘 다가 군대에 같이 가게 됐어요. 둘째가 이제 막내인데, 제가 군대를 너무 짧게 갔다 와갖고 좀, 그 병역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갖고, 야, 너는 해병대나 특전사 가라 하는데, 참 잘 물어요. 우리 작은 놈이 이게. 그래갖고, 그 해병대 포항에 갔는데, 그거 보니까 전혀 못 들어본, 무슨 해병대, 무슨 전적비, 이런 게 7대 전적지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잘 모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미안하니까, 야, 우리 그 애들 고생하니까 저거나 찾아다니자. 그게 시작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를 틀고 하는 건 당연했고, 왜냐하면 저런 게 있으니까 일단 고화질로 위치 잡고 하는 건 기본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IT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감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시작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됐고, 그래서 지금 순서를 지금 말씀드리면은, 어느 게 뭐라고 했는데 까먹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뭐냐면 뭐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무조건 치는 거예요. 구글에서. 제막. 그것도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오늘만 나온 키워드 중에서 어디? 건립, 항일, 호국. 그러니까 이게 자꾸 진단을 해요. 항일하고 건립을 하면은 남들보다 빨리 찾아주니까. 그러면 지자체에서 보도자료 올린 거, 어디 그 지자체 홈페이지에 있는 거, 등산객들이 지나가다가 찍어서 올린 것들이 나와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잡으면 위치를 모르잖아요. 보도자료는 보면 어디서 몇 달이면 그 군에 전화하면 군수 비서실에 전화하면 알려줘요, 위치를. 근데 지금처럼 보도자료가 없었다니까 그 사람들이 올린 사진 등산 코스를 보면서 배경을 보면서 위치를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지도에 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지도에 등록했다가 일정에 대해서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나중에 그 대상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하다 보니까 원래는 해병대 7대 전적지가 목표였다가 6회 공무원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저희 큰 놈이 의경이었기 때문에 경찰도 빼면 또 삐질까봐 넣고 하다 보니까 저보다 앞선 항일이 있는 거예요. 항일하다 보니까 통학하고 항일이 구분이 안 돼요. 근데 군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4.19가 나와야 되고 경찰을 중심으로 하니까 5.18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근대사만 끝내려고 했어요. 독립유공자도 독립장까지만 하고 너무 많으시니까 했는데 빼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포자기하고 시작된 게 오늘의 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10년부터 했으니까 만 12년 됐고요. 하여튼 12,000 몇 개, 아까 그 국방일보 인터뷰하다 보니까 저도 다시 해봤는데 12,000 몇 개를 갔다 왔고 수백 기가 되고 나중에 엑셀을 보면 말씀드릴게요. 요것도 이제 보면 저희가 하면 저 1번 첫 번째 사적지 탐방 리스트가 14,000 라인인데 엑셀이. 그래서 로딩 하는데 한 1분씩 걸려요. 왜냐하면 가나다라든가 강원도부터 나와서 충남, 충북이 있는데 충북은 검색해도 안 나와요. 로딩이 아직 안 됐으니까. 12,000라인짜리고 뭐 또 이거 있고 나중에 이제 컴퓨터 직접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검색을 제일 많이 쓰는, 일반인 쓰는 데가 네이버이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에도 원래는 제 서버에 올려져 있는 거를 링크를 가지고 블로그에 올려놓은 거죠. 검색대라고. 나중에, 그리고 참고로 이제 애국지사를 할 때면 공운록이라는 데가 있어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고 또 묘소 위치는 현충원에 모신 분들은 현충원에서 안장자 조회가 됩니다. 근데 물론 정명이인이 많아가고 굉장히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한 이름에 두 분, 세 분 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장 남았는데요. 아까도 이제 인터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선열들은 목숨을 걸고 항거하면서 목숨을 던지신 분도 많죠. 이제 45년 해방이 되고 난 다음부터에 보면 그 자손들이 자식 세대에 와서는 집을 팔아서 할아버지를 모시는 비석을 세우고 뭔가 했어요. 그러니까 선열들은 목숨을 걸었고 그 자식 세대는 거기에 입맛해서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공적을 알리려고 입비를 하고 뭔가 기문을 써서 막 돌리고 했죠. 그래갖고 보면 물론 이제 자손 후손들이 한 분이 되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독립운동하시다 보니까 그 집안 후손들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훈처가 지원하고 광복회가 대부분이 돈을 대고 한 거예요. 근데 뭐냐면 88년인가 90년 이후부터는 정부에서 지방 지자체에 있는 탄에 있는 독립유공자 묘비 건립을 스탑시켜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국토 효용을 잘하기 위해서 왜 거기다 두냐. 현충으로 옮기는 걸 우선하기 때문에 산에 있는 묘비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때까지는 보훈처라든지 광복회가 해서 많이 세워놨는데 그다음부터는 묘비 세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현충원으로 모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국토 효율적인 건 기가 막히죠. 근데 그게 제가 봐서는 잘한 건 아니죠. 각 동네별로 그분들이 계셔야 할 곳에 계시고 안내판이 있고 알고 있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방향 잘못 잡았죠. 그러니까 지금 들으니까 후손들이 이제 묘소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 후손들이 힘들어서 또 포기해요. 근데 보면 여기 용인에 있는 그 후손이신데 대전 현충원 가는 건 너무 멀어요. 나이가 많으시고 운전도 못하니까 서울 현충원을 와야겠는데 서울 현충원은 꽉 찼어요. 그러니까 묘도 꽉 찼고 그 다음에 보면 그 봉안당이라고 이렇게 항아리, 화장한 항아리라는 것도 꽉 찼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보훈처에서 그걸 딱한 사정 이해가 되니까 위패, 이름만 적어주는 거예요. 그것만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지 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니까 선열들, 자식들은 잘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세대들은. 그러니까 뭔가 잘못하고 그러니까 이걸 후손에 물려줘야 되는데 뭘 물려줘야 할 거냐 이런 거 고민해야 되는 게 지금 오늘 제가 소개시키고 이 탐방을 하고 있는 이유예요. 아, 현실이 이렇구나. 뭘 해야겠구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꿈이 김 원장님하고도 얘기할 때 뭐냐면 박원현 앨범쟁이 말고 전국에 앨범쟁이 가칭 한 100명만 모으면 지금 결과에 100배가 더 나올 거 아니에요. 서울 사람이 왜 부산에 가서 찍고 앉았냐고. 부산은 부산 사람이 찍고서 요새 뭐 인터넷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자료 공유 시스템 만들고. 그러면 효과적으로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위치 모르는 사람은, 그 동네 사람은 두 번, 세 번 찾아올 수 있잖아요. 서울서 가서 그날 못 찾으면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감히 전국의 앨범쟁이화 뭐 이런 단어를 써봤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유하는 플랫폼을 하나 만들고 그런 다음에 컨텐츠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저게 통합부터 60항쟁까지 있는데 그리고 다 하는 것도 무리잖아요. 그죠? 뭘 할 거냐도 있고 그리고 뭐 사람별로
찾는 걸 좋고 카메라를 좋아하시는 분은 촬영하고 누군가는 그러니까 비문을 입력한다든지 이 역사 그 사적을 가공하는 거 포토샵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었고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독립운동 유공자를 찾을 때는 사적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거기 들어있는 이름이에요. 지금 서운을 받은 애국지사가 15,000분 정도 돼요. 독립유공자라 불리는 게. 제가 12년 동안 글자에 가면 기적비 나오면 그 사람 한 사람 말고 뒤에 가면 독립운동 하신 분들 이름도 있어요. 그까지 다 끌고 모았는데도 제가 5,000분밖에 못 모았어요. 제가 알기에도 한 5,000분은 이 땅에 아무 흔적도 없어요. 그때 중국에서 돌아가시고 뭐 아무것도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돌아가신 분들은 뭐 끝난 거죠. 그래도 해방 후에 후손이 있거나 뭔가 흔적 글자 글자라도 이름이라도 남긴 분들이 한 8,000만 명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15,000분 중에서 5,000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사람 위주로 뽑기 때문에 그 비석 위주가 아니고 비석에 들어있는 사람인데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여기 보니까 애국지사 누구누구가 태어난 집이래. 그건 그 역사가들이 많이 증빙해놨거든요. 거기다 그러면 요만한 팻말 하나에다가 또 뭐 현실로 들어가면 골치 아파요. 그러면 도로에 세우려면 도로 공유를 허락 맡아야 되고 복잡하겠지만 애국지사 누구누구의 태어나신 곳 어떤 분이라는 거 만들면 돈 10만 원이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찾아다니는데 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들길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만들면 어떨까? 그럼 좀 더 나가서 지금은 보면 그걸 만드시는 분들 보면은 보훈차나 광복회 후손들 그리고 저번에 그 도산인의 밤에서 상 받은 방크 같은 경우도 안내판 같은 거 있어요. 그때 뭐냐면 항일 그 강제 징집 그 사연 있는 마을에다가 그 안내판을 세운 적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제주 흥사단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 거 많이 하고 있어요. 제주 산간에 있는 애국지사 묘소들 다 벌초하고 생가 앞에다가 제주시에다가 요청해갖고 무슨 생가터 이런 거 하고 이런 것도 뭐지 않습니까? 수동적인 거 말고 능동적인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걸 좀 듣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14,000짜리 라인 엑셀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기술쟁이다 보니까 뭐 좀 XY를 좋아해요. 이건 독립항일, 이건 호국, 이건 민간인 학살, 그것도 대분류, 초분류, 중분류, 탑이냐, B냐, 흉상이냐, 뭐 소녀상이냐, 뭐 이런 게 보시다시피 보면 쭉 그 코드화 다 해놨어요. 그래서 S는 스태츄 해갖고 동상. 그러니까 앞에 있는 도산 선생 그 흉상도 찾아보니까 13년에 제가 와서 찍어갔다는 거, 13년 찍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지역 순으로 예,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금 총 한 밑에까지 내려가면 14,000 몇 장일 거예요. 여기가 14,238이네요. 이게 엑셀 수가. 그래서 이 통계도 제가 내는 게 아니고 제가 그 VBA라든지 마크로를 써갖고 입력하면 자동으로 카운트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며칠 잔지도 알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몇 개인지 아는 거지. 그 대신 보면 날짜를 넣을 때 잘못 넣으면은 하루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건 KBC 아웃이시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이건 좀 꼭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블로그도 있고 항상 이게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해병대만 하려다가 육해공군 넣어주고 항일 넣고 동학 넣고 그러니까 5.18 60항대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뺄 수가 없는 게 됐던 거고 이게 이제 제가 일주때 중에 보통 뭐 미니멈 주당 그 이틀 이상은 탐방하려는 걸 이제 신념을 갖고 뭐 지키도 오늘도 오전에 갔다 왔습니다. 어저께도 갔다 오고. 그래서 요거는 한 주를 찍는 뭐 여러 지역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이제 쭉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항일이냐, 호국이냐 나누고, 시군구로 나누고 해서 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뒤에, 원래 그 지역별로는 뒤에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매주 이렇게 해서 올리고 있어요. 월요일 날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게 좀 전에 보여줬던 14,000라인짜리 URL이고요. 아까 이거는 사람 순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 순으로. 도산 선생 거만 딱 모은 거예요.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서울 강남 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도산 선생이 전에 제일 앞이었는데 갑자기 강남구 삼성동이 나오는 바람에 밀렸습니다. 신사동보다는 빨라 앞에 있어서. 이게 보면은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 수가 5,000분, 6,000분 가까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파리 장섭이니 이런 것들도 뭐, 굉장히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별 사적 중심으로 나오는 게 있고, 애국지사는 사람 중심으로 모아서 나오는 게 있고, 그래서 후손 분들은 이걸 참 많이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우리 할아버지 저기 뭐 탑에 있는데 이것도 넣어달라 할아버지 칸에다가 그건 넣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예. 일단 이제 이게 저번 주에 탐방했던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건 장흥인가 장성이 전남 장성에 있는 사원인데 장향교인데요. 이 같은 게 이유가 뭐냐면 유림들이 유림이라는 거는 유교를 숭상하는 분들이죠. 이 파리 장서라고 해갖고 3.1 운동에서 유림이 빠져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해갖고 3.1 운동 이후에 이 사람들이 147분이 다 파리 평화회의에다가 한국 독립회의를 써갖고 서명 다 해갖고 다 가는데 그걸 유림 항일 사적비라고 해서 쭉 세운 게 있습니다. 갔다 보면 이런 식으로 비문 다 입력해서 올리고 있고요. 이 사진 안에는 물론 GPS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5.18 중에서 강주 YWCA에서 뭐 비석이 차려 걸렸다. 그러니까 건립 뭐 이런 거 찾아서 가는 거죠. 그래서 위치 잡고 전후 좌우 해갖고 굉장히 고화질로 당기고 있고요. 4.19 기념탑 앞에 뭐 동상이 만들어져 갔는데 보니까 기념관이 아니고 역사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 보는 날이라고 광주고등학교가 겨울 운 좋게 수야시를 잘 만나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했고, 뭐, 이건 동학 관련 사적이고요. 그럼 그것만 찍는 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분위기 관련된 것도 같이 촬영하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뭐, 암자 옆에다가 글씨를 남겼다라는 이제, 여기 보면 뭐가, 제가 판단하는 건 전 개인적인 판단이 일치 안 합니다. 있는 그대로 전달할 뿐 이게 거짓이면 그냥 나중에 보면 거짓이라는 걸 알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면 김구 선생이 친필로 알려져 있다는 제1강산 유래비라는 안내판이 있어갖고 이제 갔다 온 거고요. 그러니까 뭐 제1강산인지 가서 그렇게 나온 거고. 이건 이제 마침 그때 또 아산에서 아까 한국전쟁 유족회 추모식이 있어 갔다 온 거고요. 이건 따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부여에 애국지사를 무슨 사당이 건립돼서 가서 보니까 뭐 딴 데 있던 게 옮겨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이건 딴 데 있던 게 이렇게 옮겨와 있는 걸 알고서 다시 이전으로 해놓고 이따처럼 좌표를 잡은 거고요. 사당이 이게 새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비문, 잘 보이는 비문이면 좋은데 이거 하다 보면 안 보여서 문제이기도 하고 제가 한자가 짧아갖고 몰라서 그런 경우도 하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족보회사 기술 고문학 때문에 족보회사들이 한문을 잘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핸드폰 찍어서 바로 보내면 한 5분 안에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 비문 풀로 넣어서 나중에 검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도 보니까 딴 데 있던 게 또 이전에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간 맞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옆에 혹시 또 뭐 있나 싶어서 이렇게 주변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건 물론 카운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일에 해당되는 것만 카운트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저번 주에 갔다 왔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고 제일 쉬운 게 이제 그 뭐 파워포인트도 이렇게 그 블로그 아까 URL 다 있지만 일부러 그 이 뭐 온라인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시간 모드를 안 깨기 위해서 했는데 또 이렇게 보시면은 보시고 이건 제가 전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뭐 이상한 거 보면 검색해 보세요. 여기다가 컨트롤 F 해갖고 치면 나와요. 그래 오는 다음에 원하는 데 가셔갖고 이걸 클릭하시면요 바로 떠요. 그게 고지방에 고게 뜨니까 한번 뭐 얼마든지 뭐 굉장히 고화질입니다 이게. 이 정도로 되는 화질이니까 근데 속도가 안 늦죠. 그러니까 부담으로 보시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고 뭐 여기서 이제 컨트롤 F 해갖고 하면은 여러분이 알고 싶어 하는 특정 애국지사라든지 특정 지방 같은 거 쳐버리면은 주르르 나오니까 찾기도 쉽죠. 그래서 뭐, 내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빠져있으면 알려주시면 같이 갈 수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 정도 마무리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거 같은 거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